김갑수 TV 소리방송 민심이 갑이다. 8월 둘째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찬 시작 방송을 우리 강명길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길입니다. 네, 김갑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부작에 걸쳐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1부는 뭐죠? 1부 정치 엽기 기레기 비평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렉 비평. 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나경원과 주옥순, 전광훈, 이영훈, 조국, 조선일보, 일요신문, 더 팩트가 되겠네요. 네. 2부는 우리가 그 반일 역사 특집으로 장만했는데요. 네, 우리 안에 그 제목, 네네. 우리 안에 식민사관, 그리고 역사는 문재인에게 심오한 결단을 요구한다. 네, 그리고 이영훈의 네네. 이영훈의 그 반일 종족주의도 이때 좀 다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2부의 그 반일 역사 특집을 또 다른 제목으로 얘기하면 외구여 잘 있거라 이런 제목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다지 뭐 그렇게 특별한 그 뉴스거리가 없다가 어제 그제 갑자기 엽기적인 뉴스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 엽기의 그 절정 두 인물을 꼽으면 주옥순과 나경원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나경원은 어떤 그 엽기를 터뜨렸죠? 우리 일본이죠. 네, 우리 일본. 우리 일본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 왜라고 하지 않고 우리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이 엽기 시사와 그리고 기레기 비평을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본 방송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주인의 교학 상장회 모임 이 백권대학이 3차 학기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강 강좌인데요. 이 8월 11일 16시에 열립니다. 16시부터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데요. 이날은 3차 학기의 마지막 종강 강의가 되겠는데 손자병법에 대해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의외로 아주 심오하고 그 다음에 논의거리가 아주 많아서 1시간으로는 어림도 없고 그래 2시간 전부를 손자병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번 7월 21일 강좌를 함으로써 84강째를 소화했고요. 8월 11일 강의는 이 85강과 86강이 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오면서 공부하는 즐거움 그리고 우정의 뜻깊음을 누렸습니다. 2019년 9월 8일 개강하는 4차 학기 등록 및 수강 신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부에 뜻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이 4차 학기 일정은 2019년 9월 8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월 2회 내지 3회 진행되니까요. 아마 이 4차 학기가 끝나면 이 100강이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교육 장소는 라이줌인데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40 강남 오피스텔 3층입니다. 4차 학기 등록금은 총 18만 원이고 30명 정원 선 등록순 마감을 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그 8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는 이 30명 정원이 다 찰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에 등록금 18만 원을 투적하신 후에 010-6307-5159 김경화 교무에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4차 학기에서는 학습할 내용이 34권의 책에 담겨있는 26개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이제 손자병법이 8월 11일 하니까 8월 11일 것을 포함하면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4차 학기에서 다룰 텍스트들은 의열단과 조선의용군, 조선 역사학의 저력, 중국 통사, 아편전쟁과 중국 현대사,
규장각과 승정원 일기, 경연 일기, 정율성 평전, 논리와 비판적 사고, 풍석 서유구, 생물학 이야기, 염철론, 중국 동북 지역의 민족운동, 우리 안에 만들어진 동양, 블랙 아테나, 마음의 미래, 당시선, 이백과 두보, 묵자와 양주, 백범일지, 동아시아 현대사, 한국 현대사, 그리고 동북 무장항쟁사, 유명한 더불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직접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징기즈칸과 강희제, 진보적 글쓰기, 조선 역사 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든지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그 자주적 가치를 공유하실 분은 환영합니다. 수강 신청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의할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6307-5159 김경화 교무입니다. 네, 교재로 사용할 백권대학은 미리 신청하셔도 되고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8월 11일 강의는 종강 강의가 되겠는데 그동안 못 나오셨던 먼 지방분들, 그리고 좀 사정상 결석하셨던 분들도 다 함께 나오셔가지고 3차 학기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우리가 그 복날인데 네. 그 근방에 그 삼계탕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또 당매운탕, 당매운탕 집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날 좀 미리 가서 장소를 좀 잡아놓죠. 그래서 강의 끝나고 저녁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일본에다가 우리라는 이 수식어를 붙인 네. 이 나경원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본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죠. 그 나경원이 6일에 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SNS 등에서 이제 확산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부 관련 부처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그 위기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약 한 달 동안 청와대는 추경을 탓하며 지사오미와 파기 등등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양정철 원장이 그 악화되는 한일 관계가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이 대비도 아닌 대비를 그 메일로 돌려서 더불어민주당이 집중 포격을 받았는데, 그거에 그 상응할 만큼의 이 자한당의 그 이런 걸 우리가 그 말이 갖는 화라고 하죠. 설화. 네, 설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상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각 당들에서 자한당을 뺀, 그리고 애국당을 뺀 모든 당들이 다 이 자한당을 공격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공격한 내용들이야 뭐 이 자리에서 볼 필요가 없이 하여튼 모든 당들이 다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좀 난감해진 그 자한당 측에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말버릇이다. 네. 네. 의미 없이 쓴 말이다. 네, 뭐 의미 없이 쓰는 말버릇이다. 그랬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더구만요. 보니까 네. 많이 쓰는데 그 자한당 측에서 그 사례를 또 제시를 했어요. 우리라는 네. 말을 쓴 사례를.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경원이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이럴 때입니다. 우리 동아일보. 우리 고엽제 전우회. 예, 우리 존경하는 고엽제 전우회. 그다음에 우리 기다려주신 의원님들. 여기서 의원님들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참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또는 뭐 우리 전 분야. 그다음에 이제 KBS 규탄 집회에서조차 우리 KBS라고 했는데, 이 KBS는 KBS가 우리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KBS의 양심이 있는 기자들 해가지고 자한당 편을 드는 기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그 나경원이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80% 이상이 완전 자기 편이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쓰는 걸로 네. 드러났어요. 우리 일본 내 편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그 이 사람의 그 내면을 알 수 있는 표현이고, 이러한 표현은 평소 이 나경원의 행적으로 볼 때 그다지 그 예외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자연스럽다, 어색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엽기적이에요. 이 나경원은 그 자위대 그 창설 기념 행사에 행사에 종종 가죠. 주로 뭐 신라 호텔 같은 데서 하는데 네. 거기에 그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베, 예. 네. 아베와 나란히 다정하게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지금 SNS 상에서 들고 있죠. 네. 한 2, 3년 전까지는 그 박근혜 탈핵 전까지는 주로 예. 김무성이 약간 이 손찌검에 가까운 쓰다듬는 뭐 쓰다듬거나 또는 뭐 이렇게 볼을 만진다거나. 뭐 이런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돌았는데, 참 그 이 나경원 선생도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또 이 자녀분 그 대학 입학 문제도 구설수가 있고, 네. 또 자녀분이 또 이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자녀분도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이렇게 밖으로만 나대는 일을 하면서 매번 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려요. 구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경원과 함께 오늘 엽기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여인 주옥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옥순하고는 또 이렇게 맞상대가 될 만한 그 남성이 있어요. 목사님. 예. 전광훈 목사가 있고. 예, 전광훈 목사님. 그렇게 되니까 또 나경원은 남자로 치면 좀 누구와 비슷하냐, 이제 이런 걸 볼 때 서울대 교수 출신의 이영훈 씨. 이영훈 씨도 네. 비슷하고, 또 김문수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유승민 씨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마침 뭡니까, 바른미래당이 막 깨지는 소리가 나가고 있는 마당에 나경원이 유승민을 유인하는 네. 이 발언을 했죠. 유혹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다른 당 막 깨져가는데 막 완전히 그냥 막 유승민 대표와 뭐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한 적도 없다라고 딱 거버리죠. 예, 유승민 씨가.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어느 면으로 보면 두 사람이 무슨 자기들끼리의 무슨 약속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밖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또 진단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몰래 만나서 뭔 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또 얘기는 안 할 텐데. 근데 지금 바미당도 지금 두 쪽 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바미당과 함께 민주평화당도 만만치 않죠. 네. 네. 정동영과 박지원 사이에서 생긴 이 불협화음, 무엇보다도 이 두 당이 똑같아요, 하는 짓이. 왜냐하면 당대표 물러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네. 혁신하자죠. 그런데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공천권이죠. 속 이유는 그건데, 이제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지율. 당대표 되면서 지지율 10%로 네. 올리겠다고 했는데 못 올렸다. 그것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지려는 심보고, 또 하나는 이 상태로 가면 자기들 출마해가지고 당선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또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바미당은 거의 깨져버린 상태고,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지금 10명, 국회의원 한 5, 6명을 포함한 한 10명이 이제 12일. 집단으로 예. 탈당하겠다. 이런 걸 좀 발표를 해놨고, 특히 정동영은 완전히 이제 뉴스 회사들한테 완전히 소외가 돼서 불러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박지원은 또 여기저기서 불러주잖아요. 예. 근데 이 박지원이
이 정도경을 까는 내용이 지나치게 좀 야비한 면이 저는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단안을 내린 것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뭐 10%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빨리 물러나는 게 좋다 하면서, 이 박지원은 틈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네. 조국에 대한 지지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심지어 노사모 회장을 하는 그 노혜경이라는 뭐 시인의 탈을 쓰고 다니는 그 어떤 여자분이 있죠. 예. 막 노혜경도 막 칭찬하고 그러대요, 방송 나와서. 참 그 바미당이건 자한당이건 그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면치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정치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뭐가 될까요? 대선 주자 리얼미터 조사가 최근에 있었죠. 네네. 예, 그 분석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좀 약간 판도가 좀 바뀌었나요? 뭐 특별히 바뀌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RN서치의 조사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네. 그 RN서치의 조사와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는 그 리얼미터의 조사예요. 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그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와 2위는 거의 비슷해요. 이 비율까지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1위에 이낙연 그 국무총리가 25%를 내고, 2위에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19.6%를 낸 것은 거의 수치까지 흡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3위가 좀 차이가 나요. 지난번 그 RN서치 조사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가 늘 10% 가까이를 얻어왔죠. 7에서 10% 정도를. 네. 그런데 5.6%로 떨어져가지고 이 아래 그 뭐 4, 5%대 그 난쟁이 그룹에 이렇게 합류를 했었는데,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평소의 수준을 거의 찾았어요. 그래서 7.8%를 8%를 기록해가지고 4.9를 기록한 박원순, 4.6을 기록한 심상정, 4.5의 유승민, 4.5의 홍준표, 이 4%대에 네. 거의 2배 가까운 지지율, 작은 수치지만 네. 네. 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 이재명 지사는 1심에서 그 무죄 판결을 받고 얻었던 그 두 자릿수 가까운 지지율에서 네. 답보하고 있거나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금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제는 그 두 자릿수대로 올라서야 될 때가 됐어요. 저는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무죄 확정, 이 하나의 변수고, 내년 총선이 더 큰 변수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무죄 확정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가.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답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사태를 예의주시하다가 방송에서 한번 그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 2개월 연속 그 지지율이 뭐 낮은 수치지만 하락하는 게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율 하락은 의미는 없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9%에서 7%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지난주에 그 RN서치의 지지율은 약간 그 우려될 만한 하락이었는데, 네. 네. 그 RN서치의 그 표본조사는 일단 대상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리얼미터의 조사는 2,500명 이상을 닷새 동안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반영되는 수치라고 보는데, 일단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이 답보하고 있는 이유, 그건 아마 이재명 지사 측도 알 거예요. 여기에는 그 재판이라는 그 무거운 이
변수가 놓여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이 신중 네. 행보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어떻든 간에 이 8월 중으로 최종 판가름은 날 거예요. 그리고 2심 판가름이 나면 뭐 90% 이상 그 결정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조사 결과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다만 그 이낙연과 황교안이 거의 비슷했었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 황교안이 올라간 적도 있죠. 근소한 차이로 올랐던 때도 있는데 이낙연과 황교안의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25%와 19.6이면 오차범위 밖에 그 네, 5% 이상이니까.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바 그 범여권의 표가 이낙연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데 사실 이낙연 지지표는 그 90력 예. 즉 응고력이 또 약한 건 사실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응고력이 약한 그러면서 지지율이 많이 났던 사람으로 옛날 고건이라는 사람이 있고 네. 안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 하던 반기문 예.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낙연도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논의로 들어가죠. 네. 네. 다음에는 그 아까 옆뒤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전광훈의 소리 없는 아우성. 네. 전광훈이 요즘에 그 소리 없이 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명대 선생님 네.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죠. 그렇죠. 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렇습니다. 예. 자꾸 그 상당히 난 재미있는 기사라고 봤어요. 그 이 전광훈을 뭐라고 호칭하죠? 빤스 목사죠. 아, 그렇습니까? 예. 빤목 빤목. 줄여서 네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분? 유명하죠. 네. 그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지만 그 전광훈이 왜 이 빤목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그때 이 전광훈이 했던 말 이걸 보면 볼 때마다 네. 엽기적이에요. 2005년입니다 이게 벌써. 그것도 네. 대구입니다. 네, 대구 한 교회에서 뭐라고 했죠?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를 내려라. 한 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렇게 하면 내 성도가 아니면 거절하면 똥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집사는 또 이 목사가 내 목사인지 알아보려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나가는 건 아닌가? 목사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유명해졌죠. 예.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전광훈을 급격한 유명인사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이게 그 네. 멘트였어요. 예. 네. 전국적으로 알렸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이 주옥순과 전광훈은 상당히 어울리는 그 한 쌍 같아 보여요. 네. 한 쌍 같아 보이는데 최근에 이 전광훈을 SNS에다가 이제 빤스 목사라고 댓글을 달면 네. 이걸 좀 지워달라. 권리침해 즉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린다 하는 그 알림을 보내고 있대요. 그걸 누가 보내느냐? 이 전광훈을 비호하는 변호인단에서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 전광훈이 이 빤스 목사라는 그 세간의 이 칭호가 이제는 좀 자기도 좀 싫은 모양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변호인들에게 좀 이것 좀 못하게 하라 해서 그 변호인 측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삭제 요청을 했어요. 61건을 삭제 요청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안 삭제 받아들였죠. 조치하지 않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많이 알려진 공인이고 네네. 또 하나는 게시물에 쓰인 내용이 대다수 공개된 곳에서 발언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 그 은밀성 뭐 그런 것이 결여됐다고 봤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이유로 이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주옥순과 전광훈은 이 문제적 인물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적인 커플로 나경원과 이영훈을 또 언급을 해볼 생각인데 네. 일단 이 주옥순이 지금 자한당 디지털 정당 그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그러니까 자한당 당직자입니다. 아, 주요 핵심 당직자네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옥순을 징계 안 하면 너희들은 외구당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구라는 말이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구자로 시작되는 말 중에 뭐 그렇게 썩 좋은 말들은 별로 없어요. 구자, 뭐 외구, 노 호구, 짱구. 짱구, 뭐 그다음에 그 망구라는 말도 있고. 망구, 예. 네. 근데 이 주옥순이 뉴라이트 전국연합 조직위원장도 했었어요. 서북 청년단 재건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주옥순이 멀쩡한 가정도 있대요. 그래요? 딸도 있고 엽기적인데요. 남편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딸은 어머니를 에 대한 적극 지지자래요. 아. 그런데 남편은 더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주옥순 씨가 자기는 그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박사과정에 에서 공부했다 그랬는데 숙명여대에 알아보니까 그 정책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없으므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구대 역시 대구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은 있대요. 근데 뭐 이제 시간 강사인데 뭐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대학 사회를 잘 모르다 보니까 무슨 겸임 교수하면 그게 무슨 멀쩡한 교수인 줄 아는데 아니죠. 그리고 교환 교수는 그건 교수도 아니에요. 가서 기숙사하고 이 도서실 빌려 쓰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일 허황된 말이 또 명예교수예요. 명예교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퇴직교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퇴직해놓고 뭘 자꾸 명예교수라고 그 이력 자기 그 직함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뻔뻔한 사람들이다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주옥순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 네.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런 문제적인 문. 네. 이 전광훈은 이 광운공고 출신이에요. 아, 예. 광운전자공고 출신이고 대한신학교. 이 신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데요, 저는. 대한신학교요? 예.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기총 이제 회장이 됐는데 네. 한기총한테 고발당했죠. 네. 네. 후원금을 사기한 걸로 고발됐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 전광훈 주옥순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 엽기시사의 소재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옥순이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있는 부대 이름이 있죠. 엄마 부대입니다. 네, 엄마 부대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엄마 부대 해가지고 그래도 태극기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건 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태극기가 만들어진 그 역사적 그 배경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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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국기인데 태극기를 모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분 엄마라는 건 이건 얼마나 신성한 말입니까? 친근하고. 네. 예. 그런데 여기다가 엄마 부대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엄마 부대, 어버이 연합 이거 좋은 말들은 다 쓰는데 이 사람들이 예. 엄마와 어버이의 아주 그 이미지를 오히려 반대로 만들고 먹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런 말들 이렇게 쓰게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있으면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네네. 이 태극기 부대가 나온 이후로 집에서 이런 국경일에 태극기를 거는 게 꺼려진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엄마 부대 이 사람들이 집회를 가졌잖아요. 네. 8월 네. 1일 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네. 거기에서 나온 또 발언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네. 살아왔더구만요. 그래서 이날 나온 발언들이
이런 겁니다. 일단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다.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최근 그 불거지고 있는 한일 그 경제 네. 분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공지하고 참가를 독려한 그 집단이 어디냐면 일부 개신교 교인들의 단체 카톡방이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옥순 이 추종자들과 전광훈 추종자들은 서로 얽혀져 있다. 아, 주옥순과 전광훈이야말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엽기적 인물들이다. 뭐 이런 그러면 말을 하는 뭐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빤스로 얽히고 설킨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빤스 내려라 그러면 아멘 이런 사람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전광훈은 그 젊은 여집사라고 했거든요. 아. 이 전광훈이 또 그런데 이제 그 주옥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선글라스 낀 여집사라고 하면 혹시 또 네.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또 이것들이 전문에서 또 걸리는구나. 무슨 영화는 봐가지고 홍상수 이 카톡방에 이제 그 네. 글이 실려 있는데 글 제목이 뭐죠? 일본은 맞고 한국은 틀리다. 홍상수 영화 제목 이 패러디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부대가 사실은 2013년도에 설립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3대 엽기 부대 엄마 부대, 박사모, 그다음에 어버이 연합 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또 집단이 있는데 무슨 뭐 문, 달빛 뭐 이런 집단들도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볼 때 본질적으로. 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들 얘기하면 지금 논점이 지금 일탈되는 거니까 네. 일단 이 한일 갈등이 좀 해결된 다음에 또 네.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데 지금 아베한테 뭐 아베 수상님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뭐 이런 네, 지도자가 무력해서 네.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참 정말 아주 웃겨요. 나경원의 우리 일본 네. 이 발언과 거의 맥을 같이 하네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거의 같은 같은 장이니까. 수준이라니까요. 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경원은 또 그 판사를 했던 그 여성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요즘 말썽을 피우고 있는 또 말썽 피우는 그 이영우는 또 명색이 무슨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네. 이 사람이 무슨 서울대학 교수가 아니라 퇴직한 지 오래됐어요. 네. 명예 교수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예. 퇴직 지금은 교수인데 교장이래요. 네, 이승만 학당 교장. 네. 장자 많아요. 무슨 낙성대 이사장이고 그런데 일단 그 이영훈에 대한 논의는 그 2부에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 조국 민정수석이 예. 민정수석을 그만두었잖아요. 네. 네. 그냥 두었는데 앞으로 2, 3일 내로 이 법무장관으로 기용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되죠? 네, 네. 네. 그러면 일각을 내일을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두자마자 왜 바로 이 법무장관으로 안 하냐? 며칠 지금 쉴 틈을 준 겁니다. 왜 줬느냐? 일단 서울대학으로 복직을 하고 법무장관으로 가면 서울대학교 수직이 유지돼요. 예. 그런데 복직을 안 하고 법무장관으로 곧장 가면 무슨 시한 같은 게 있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이 유지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경력 관리가 많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국도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했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 놓이면 대한민국 사람의 90% 이상은 그렇게 할 거예요. 네. 현행 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죠. 나 같으면 그런 짓 안 합니다. 나 같으면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건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네. 일단 그건 좀 지적을 해둡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조국 씨가
이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약간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네. 과거 한 5, 6년 전, 7, 8년 전에 그 했던 그 좀 얄팍하고 가벼운 언행들이 좀 그 없어진 건 사실이고, 저는 그 조국의 그 과거의 행적과는 상관없이 최근 이 한일 갈등에서 보였던 조국의 발언들은 전폭 지지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는치 않은 지식인들이 무슨 뭐 반대만 하면 왜구냐, 뭐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서 뭐 반대자를 뭐 외구로 모는 것은 파시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 파시즘이 외구를 몰았어요, 외구로? 아니 친일파 외구를 지적하는 파시즘이 어디 있었어요? 외구랑 동맹을 맺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조국의 발언을 지지는 해요. 다만 이제 그렇게 좀 서울대학 교수직을 유지하려고 살짝 갔다가 다시 유지하는 거, 이런 건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아닌데 그 현행법에 어긋난 건 또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라는 데에서, 동아일보도 이 조국의 복직을 서울대 학생들이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식의 기사들을 올렸다, 그겁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그 대자보가 붙지 않았습니까? 예, 그 대자보를 붙인 서울대생의 모임의 이름이 서울대 트루스 포럼. 포럼. 이 트루스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트루스가. 진실 트루스. 사실? 트루스. 트루스. 예. TRUTH. 예. 정확하십니다. 예. 트루스. 나는 스루 뭐 해가지고 뭐 통과하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름도 완전히 그 모양 중에 극치인데, 트루스 포럼. 어려운 영어들. 예. 포럼은 또 뭐예요? 포럼. 자, 그런데 마치 이게 그냥 대학생들의 어떤 그 정상적인 모임인 것처럼 이 동아조선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트루스 포럼이라는 데가 뭐냐면 엄마 부대하고 태극기 부대하고 합성한 젊은 애들이에요. 자식벌이다. 네. 무슨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해가지고 엄마와 태극기가 없다는 법은 없죠. 그래서 얘들이 지난 7월 30일 날 북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런데 북 콘서트를 연 책 제목이 뭐냐면 박정희가 옳았다예요. 박정희가 옳았다. 네. 그러니까 얘들이 그 대자보를 붙였는데, 이 대자보를 붙인 그 조국 교수한테 뭐 아주 조국한테 뭐 이렇게 친일파로 몰아부르는 파시스트에다가 폴리패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서울대학에 그 파시스트 같은 이영훈 같은 교수가 있는 서울대학에 뭐 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고 그냥 학교로 오지 말고 정치나 하시라, 뭐 이런 식의 대자보였어요. 네. 그런데 이 대자보를 붙인 트루스 포럼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박정희가 옳았다라는 책에 북콘서트를 하거나 2016년에는 탄핵 반대 서울대인 연대, 서울대인들의 연대. 박근혜 탄핵 반대, 네. 이런 걸 해온 집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인정, 북한의 해방, 굳건한 한미동맹, 탄핵의 부당성, 기독교적 가치관 존중해가지고. 탄핵의 부당성이라면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탄핵은 거짓의 축제였다, 이런 대자보도 붙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대자보 보면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올림픽 전에 평양을 붕괴시키는 것뿐, 이런 대자보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 동아가 뭐 기레기라는 것은 조선 동아도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레기라도 그렇지 이런 그 집단이 대자보를 올렸으면 이런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 정도는 소개를 해줘야지. 네. 마치 무슨 그 서울대학생들의 정상적인 모임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면
네. 이거야말로 기레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참. 네. 그래서 이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그 네. 2017년 2월에 네. 서울대 내 기독교 모임 다니엘 기도회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도 기독교에서 시작한 자, 건가요? 우리가 그 기독교 개신교를 이렇게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사실 우리나라 이 개신교, 기독교의 그 역사적 역할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그 식민지 시대 캐톨릭보다도 더 우월한 네. 그, 민족주의와 자주정신을 보였고 또 이 많은 그 순수한 계몽 그리고 그 가난한 인민들을 구호하는 사업을 기독교가 앞선 것도 사실이에요. 네. 박정희 시대 이후에 그 민주화 운동을 조금 그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카톨릭은 세련된 거고 기독교는 아닌 걸로 아는데 이러한 일부 극렬 네. 극렬 얘들이 교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기독교와 개독교를 구분해야 되는 그렇죠.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방송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있는 네. 이 개독교 말 네. 그대로 그러니까 독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독독교. 예, 예. 예. 네. 앞에 독은 뭡니까 그럼? 개. 독독교. 독. 네. 독독교. 독독교가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또 남들 쓰는 말을 똑같이 쓰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네. 독독교라고 합시다. 앞으로 이 독독교에 결부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최소한도 정말 이게 정상적인 그 뉴스 회사라면 최소한도 이 트루스 포럼이 이런 집단이다, 이런 뭐 탄핵을 반대했던 단체다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민심이 갑니다. 8월 둘째 주 일부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약 4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이 주제가 기획비평인데요. 이 기획비평에서는 조선일보를 또 다른 건으로 논의하고 그 밖에도 최근에 좀 예민한 화제가 됐던 이해찬과 양정철의 어떤 파워 게임이 있는 식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 그리고 단독 이해찬의 샤케 점심을 네. 문제 삼은 이 더 팩트를 좀 이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마당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주인학회 백권대학 민심이 갑이다에서는 매년 2차례 정도 국외 답사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강의장에 모여서 함께 학습하고 또는 이제 방송을 청취하고 이런 일들보다 5박 6일, 6박 7일 또는 4박 5일 또는 뭐 일주일 넘게 열흘 이상 함께 학습 답사 여행을 하면서 생기는 우정이 그리고 거기서 또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단단하고 값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해서 특히 우리 민심이 갑이다에서 진행하는 국외 답사에 대한 호응도는 우리나라 어떤 뉴스에서나 단체들에서 주최 주관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똑같은 여행인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호응도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2019년 지금 19년이죠 올해가. 네. 19년부터 이제 이른바 마신사 마오쩌둥과 신중국 혁명과 4대 도시 광활한 중국 대륙을 한 4, 5등분해서 답사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차로 우리가 중국 호남선과 진강선과 루이진 등을 답사했어요. 그리고 2차 답사는 홍군에 수주했던 연안 그리고 당나라 수주했던 시안 그리고 연안 주변에 우찌나 류주단
사실 그 연안의 교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이 조선 군정학교 부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좀 시간이 나면 가면 좋은데 어쨌든 그 최선의 그 이 노정은 최후에 또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겠는데 문제는 그 이 10월 8일부터 진행하는 2차 마신사 답사는 정원을 30% 이상 초과한 대기자까지 전부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대기자 가운데서도 그 여행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한 반쯤은 높아요. 그래서 2차 마신사 답사는 10월 8일부터 진행되는데 이 그냥 정원만 마감된 게 아니라 대기석까지 완전히 마감돼서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고 그래서 3차 답사 일정을 서둘러 잡았던 겁니다. 네. 그리고 3차 답사는 2월 21일 내년입니다. 네. 21일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6박 7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중국 국제항공을 좀 이용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갈 때는 인천에서 중경까지, 올 때는 청도에서 인천으로 오는. 그런데 우리는 그 전 일정에 이제 그 현지 가이드도 동행을 하지만 뭐 이런 거 뭐 당연한 거죠. 일체의 그 어떤 그 옵션이나 일체 그 다른 경비가 안 들죠. 네. 자기가 그 마시는 뭐 술값 정도만, 또 술값도 한 3분의 2 정도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내줘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고. 그런데 지금 그 추정되는 경비가 6박 7일 179만 원입니다. 179만 원이고 그 2월 21일 금요일 이제 농한기죠. 이때가. 네. 농한기고 그 교사분들 그리고 대학 선생님들이 좀 한가할 때에 속하는 그런 그 때인데요. 그래서 인천에서 중경을 갔다가 중경에서 준이 마오가 실권을 되찾은 그 유명한 준이, 그리고 사도적수, 그 다음에 다시 준이에서 그 청도에 가가지고 그 청도에 있는 그 유적지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사천성 박물관은 중국에서 가장 큰 그 박물관입니다. 아주 여러 군데를 돌아보는 노정이고 6박 7일로 청도에서 돌아오는 노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간단하게 그 노정을 소개했는데요. 제 생각인데 이것은 네. 빠르면 8월 말, 늦으면 9월 말 정도면 이 대기석까지 다 마감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해 봅니다. 소정의 예약금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02-722-4434 길벗 투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정원을 좀 늘려서 여러 사람들이 좀 더 같이 네.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하는 직한데 굳이 좀 소수를 인원을 이렇게 제한하는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30명 이상이 되면 인솔자가 이제 둘 정도 있어야 되고 30명 이상이 되면요 20명이 가는 데보다 시간이 1.5배에서 2배 걸려요. 그러니까 그 20명이 돌아볼 수 있는 노정과 30명이 돌아보는 노정이 크게 차이 나고 거의 크게 차이 나요. 여행의 질을 위해서 일단 인원수를 제한한 그러니까 거군요. 인원이 많이 가면 노정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안 노정이 줄어들으니까 그러면 또 이 일정을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고속철을 2번 이용하지만 버스 오래 이용하잖아요. 네. 그럼 버스라는 게 좌석이 그 뭐 40명, 그런데 40명 좌석에 40명 다 타면 불편해서 못 다닙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스건 강의실이건 좌석의 60% 정도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짐도 놓고 좀 편하게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백권대학도 지금 강의실이 50석 아닙니까? 네. 50석이지만 성인들이 50석 강의실에 50명 다 앉으면 그런 걸 우리가 콩나물 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강의실이건 버스 좌석이건 60% 정도가 제일 좋다. 그리고 그 강의나 또 그 밖에 모든 일정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거의 2배예요. 예. 그러니까 20명과 30명의 이 노정 차이가 거의 2배에 이릅니다.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참석하시는 분은 네네. 싶은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그래요. 8월 말 아니면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말 정도까지는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가실 분은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02-722-4434. 자, 그러면 다음 논의로 하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기렉 비평을 하다가 말았는데, 네. 역시 또 기렉하면 조선일보. 예, 미국의 이제 기렉하면 미국 기렉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기렉, 영국 기렉,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일본 기렉. 예, 한국 기렉. 한국 기렉. 일본 기렉 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렉 중에서는 최고가 미국, 둘째가 영국, 셋째가 일본, 넷째 프랑스, 다섯째 독일, 그다음에 이제 여섯째가 한국의 조중동 정도 되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프랑스 기레기가 좀 더 앞선 더 저질 기레기 아닌가요? 샤를로 앱도 그 생각이 막 들거든요, 저는. 최근 들어서 말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뭐 노란조끼 시위가 이제 네. 네. 요즘 보도 안 되잖아요. 예. 네. 시위가 전국적으로 폭력화돼 가지고 이 용역들이 있잖아요. 네. 용역이 아무런 표시도 없이 경찰이라는 완장만 차고 데모만 했다 하면 그냥 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근까지 이 구금된 사람이 1,600명이 넘는답니다. 와. 디렉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갑자기 보도가 딱 끊어졌잖아요. 예, 네. 그렇죠. 시위 끝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프랑스 뭐 얘들 하면 무슨 뭐 세련된 뭐고 걔들 데모만 했다면 그냥 바로 짱돌 들고 막 불지르잖아요. 네. 차량 다 태우고. 그래 지금 완전히 그런 식으로 지금 프랑스의 백골단 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도 안 할 걸 하는 것도 기레기지만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기레기죠. 기레기. 예. 네.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조국 교수의 사퇴 운동을 벌였던 참 얘들 말도 아주 막 야비하게 해요. 스스로의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을 것.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시니 놀라울 뿐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셔야 하느냐 하면서 옛날에 조국 교수가 교육자로서 너무나 편협한 역사관을 갖고 계시다 하면서 옛날에 이 조국 씨가 뭐 했었죠? 뭐 운동권 조금 이렇게 예전에 산호맹 뭐 몸담았었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 산호맹이라는 것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노동자 동맹. 연맹인데 제가 보기에 이때 산호맹의 조국 씨는 주전 멤버였어요. 주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주전자. 주전자 멤버. 예. 그러다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 조국 씨가 과거 대학 서울대에 있을 때 이 정치 참여하는 교수들을 또 비판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하고 또 이런 걸 왜곡되게 보도하는 거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조선일보의 기사 가운데 조선일보가 이 기레기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기사가 또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국이 훼손한 선배들의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이 쓴 아, 글이에요. 네.
도쿄 특파원인데 최근에 그 한일 관계인데 이 일본이 문 대통령의 적반하장이라는 말 때문에 발끈했다. 자, 이런 기사를 냈어요. 적반하장. 네. 그런데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번역을 잘못했다. 근데 실제로 그 NHK 등 상당수 일본 매체가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도둑이 정색하고 뻔뻔하게 나온다로 번역해서 보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기레기의 주장은 적반하장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문자상으로 그렇게 그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색을 하면서 강하게 나온다 정도의 뜻이라는 마이니치 신문의 주장에 동조했어요. 조선기렉은.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적반하장이 정색을 하면서 강하게 나온다 이 뜻입니까? 적반하장 할 때 적자가 무슨 뜻입니까? 도적적자죠. 도적적자고 도둑이 정색하고 뻔뻔하게 나온다 이 뜻도 아니에요. 하장할 때 장자가 무슨 장자입니까? 몽둥이 장자입니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정색하면서 강하게 나온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너무 강한 말이기 때문에 일본을 자극했다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일본을 표현하는데 너무 센 말입니까? 약합니다.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한 말이에요. 예. 일본은 강도지 도둑이 아니에요. 날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도둑이라고 했으면 그 순화시킨 표현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조선기레기는 실제로 적반하장은 우리 생활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낸다는 의미. 이게 말이 돼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은 방귀 낀 놈이 속낸다. 그런 그 속담이 있잖아요. 네. 예. 방귀 낀 놈이 속내는 것도 그런 속담이지 무슨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낸다. 적반하장, 도적적자, 몽둥이 장자. 그런데 우리 신채호 선생의 그 조선혁명선언에도 나오듯이 강도 일본은 세상에 나라를 뺏어 먹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게 강도지. 이게 도적입니까? 강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잘못이 이 과격한 한국에 있다는 식으로 이게 식민사관이거든요. 네. 이게 말하자면 제국주의 사관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하기야 방귀 껴놓고 성내는 놈이 좀 이렇게 단순한 놈이죠. 그렇죠. 네. 방구를 꼈을 때는 성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러고 있다가 그래 내가 꼈다고 하자. 아. 얘기를 하됩니다. 그래 내가 꼈다고 하자. 딱 뭐 이 정도로. 좋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요즘 주로 이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메이저 기러기들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 이 기레기 얘기입니까 이제? 마이너 기러기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논의로 삼는 두 뉴스 회사는 하나는 일요신문이고 하나는 더 팩트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일요신문의 보도는 뭐 나름대로 낼 만한 기사예요. 그러나 마치 그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해찬과 그리고 문재인의 책사인 양정철이 무슨 엄청난 파워게임이라도 하는 듯이 이 네. 보도를 했는데 네. 저는 이게 좀 지나치다고 봤어요. 설득력이나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요신문이나 일요서울이죠. 일요신문이 아닙니다. 그죠? 예. 이게 일요서울이 30년이나 된 그 뉴스회사래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안희박김
무슨 프레임이라는 것을 또 보도했던 신문도 1위로 시작하는데 저는 이 방송에서 우리 강명희 선생님 뭐 안이 바뀜 얘기하길래 제가 그때 이제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안이 바뀐 프레임이라는 게 그게 무슨 뭐 이재명을 위하는 프레임 같지만 사실은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는 게 이재명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리고 안이 바뀐 프레임이라는 건 실제 근거가 없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안희정과 이재명은 엄청 다르고 다르죠. 안이 바뀜 해놓으면 안이 바뀜 4명을 이재명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지금 안은 들어갔지만 이는 재판에서 무죄 받았어요. 예. 박과 김으로 안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재명 지지자들이 홍보하면서 주장했다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나서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그겁니다. 싸울 때 논리적으로 싸우고 근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냥 이렇게 기렉들이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많이 바뀜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겁니다. 네. 그거에 이제 그 엮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양정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 한일 관계가 총선에 유리하다. 네. 이건 명백한 실수죠. 명백한 실수인데 그거에 대해서 당 대표로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당 대표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무슨 뭐 이게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왜 무리냐면 뭐라고 보도했냐면 이해찬 친문 양정철 저격. 인재 영입은 무슨 이해찬이 무슨 무슨 저격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네. 사실은 뭐 이건 뭐 정확한 건 양정철이 지금 나대고 있으니까 너무 날뛰니까 그러지 마라 좀 자중해라 주의를 준 거 아닌가요? 타이른 그렇죠. 거죠. 예. 당 대표로서 그리고 연장자 아닙니까? 그리고 훨씬 선배고 정치 선배고. 네. 그리고 또 뭐 이 전해철은 요즘 많이 들어갔지만 또 전해철이 최근에는 또 특보단 단장으로 임명됐대요. 당에. 뭐 그런 것까지 보도하는 건 좋은데 이 대표가 8월에 구성될 인재 영입위에서 말 많은 사람은 뺀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인재 영입과 관련해 말이 많은 사람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보도하는 태도를 보세요. 여기서 말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양절총 원장과 백원호 부원장을 겨냥해 농담을 핑계로 저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거 완전히 조선일보 따라가는 식의 보도 아닙니까?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게 문장입니까 이게? 보세요. 특히 말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양정철 원장과 백원호 부원장을 겨냥해 농담을 핑계로 저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저는 누구를 편들건 어쩌건 간에 이런 식의 기사는 이건 저는 기사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게 픽션이고 소설입니다. 픽션 소설이라고 하면 또 픽션 소설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했지만 나쁜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일요 서울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팩트예요. 여러분 더 팩트라는 그 이 인터넷 매체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 이름을 알렸는데 그게 바로 양정철이 그 여기 역삼동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네.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을 보도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떴잖아요. 네. 아니, 떴죠. 주로 밥 먹는 것만 조사하네. 단독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보도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 그때는 제가 더 팩트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네. 거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마지막 이것을 무슨 뭐 극비의 무슨 뭐 아주 중요한 무슨 회담이나 되는 것처럼 좀 부풀렸죠. 네. 그러나 그 정도는 보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의 실세가 지금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이해찬 이사장이고 양정철이 원장이고 부원장이 백원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정원장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것을 막 이렇게 은밀한 회동인 것처럼 이제
그런 뉘앙스는 주는 보도를 쓴 건 사실이지만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더 팩트의 보도는 저는 약간 사악한 보도라고 봤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렉들이 특종에 눈이 멀면 부모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 더 팩트라는 신문은 한 그 30-40%는 연예예요. 맞아요. 예. 30-40%는 연예. 그다음에 이제 30-40%는 정치.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이상한 잡탕인데 이 신문이 이 매체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팩트와 이슈에 강한 이런 그 이 상호 타이틀을 내세우는 곳이에요. 아, 팩트가 아니라 뭐죠? 특종. 특종과 이슈에 강한 더 팩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특종에 막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예, 뭐 혈안이 됐고 뭐 특종이라고 환장하는 게 이제 원래 기렉들의 그 본성 아닙니까? 연정에 근데 미쳤군요. 이게 이제 특종에게 사람들이 변화를 잘 모르는데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옛날엔 특종을 신문이 때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종을 석간에서 때렸다. 그럼 그 다음 조간 나올 때까지는 특종 그 언론사가 독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후속 그리고 보도를요. 네, 예. 특종 회사 것을 인용해 가지고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종의 힘이 막강했어요. 근데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방송이 발달되고 나서 특종 때리면 1분 2분 만에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그 그렇죠. 매체만 인용해주고 또 더 잘 보도를 해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때도 뭐 이걸 여기에서 보도했다 정도는 얘기를 해주니까 회사 선전은 돼요. 네, 네. 그러나 과거의 특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요즘 거의 특종이라는 말이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단독도 많이 그래서 없어졌죠. 단독. 예. 네. 그런 말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데도 네. 이 특종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이거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요즘은 특종보다도 내실 있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이 보도의 신속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해봐야 1, 2분 있다 다른 데서 다 해버려요. 다 SNS로. 예. 그런데 여전히 그 회사의 상호를 특종과 이슈에 강한 특종을 먼저 내세웠다 그겁니다. 이 기렉들의 대부분의 부작용은 특종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요. 예. 그런데 이번에 뭘 보도했습니까? 더 팩트가. 이해찬 대표가 이제 일식집에서 저녁 먹었는데 그걸 저녁 사케를 점심을 먹었는데 네. 사케를 먹었네, 일본식을 먹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걸 특종이고. 그래서 지금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지금 불매 운동 일어나고 있는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회의하고 나서 일본 술 먹어도 되냐, 일식집 가도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특종인 것 마냥.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8월 3일 0시에 내보냈어요. 일부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시 영영부대 네, 다른 데서 바로 받아가지고 보도 못하고 자기네만 혼자 이걸 오래 두려고 예. 의도적으로 밤 12시에 8월 3일 밤 12시에 이 기사를 걸었다 그겁니다. 하는 짓이. 네. 그래놓고 나서 이해찬 백색국과 제외 직후 일식집서 샤케 오찬 이런 걸로 보도를 했다 그겁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특종도 아닌 특종의 눈이 먼 전형적인 기렉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요. 아니 한국인이 하는 일식집에 가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술 한잔 마신 것까지 문제로 삼는 게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샤케라는 게 뭡니까? 청주요. 샤케 일본 말로 술을 샤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건 또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영수증까지 네. 뭐 샤케 그다음에 뭐 장어하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네, 모밀 뭐 이런 거 해놨더구만요. 이런 게 무슨 특종인 줄 아는 이 천박한 이 저널리즘이란 말도 아까울 정도로 하는 저는 이 더 팩트의 이런 기사에 현혹돼 가지고 그냥 무슨 예결위원장인가 뭔가 하면서 그 공식석상에 술 먹고 해롱하러 간
김재원이하고 같이 그냥 양비론으로 이 비판을 하는 이런 거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방송을 해도 정말 뜻있고 좀 좋은 방송을 하면 조회수가 적고 훨씬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이나 자꾸 나열해가지고 얘기하면 조회수가 많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그 태도를 조금씩은 좀 고쳐 나가면서 실속 있고 알찬 그런 청취자가 좀 되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진영과 상관없이. 네. 자, 그러면 1부가 70분이 됐죠. 네. 좀 긴 1부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2부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